얼마 전에 상당히 충격적인 영화 사고 뉴스가 있었습니다. 배우 알렉 볼드윈이 촬영 중에 소품총에서 실탄이 발사돼서 촬영 감독이 사망하고 감독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하죠. 이 뉴스를 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영화 촬영장에서 소품총을 안 쓰고 실제 총을 써서 이런 사고가 나게 만드느냐? 근데 여러분, 영화에서 사용하는 총은 모두 실제 총입니다. 네, 같이 영화 보는 남자, 그리고 영화에 관한 상식을 알려주는 엉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에서 사용하는 소품 총은요, 대부분 실제 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품용 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소품용 탄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소품용 탄을 블랭크 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총알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지만 총알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작은 쇳덩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긴 부분에는 화약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약이 빵 터지면서 앞에 있는 총알을 발사하는 원리인데요, 이 블랭크 탄은 이 총알이 없고 화약만 들어있는 탄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포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공포탄은 실제 총처럼 화약이 터지면서 큰 소리는 나지만 총알은 발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품용 총이 있는 게 아니라 소품용 탄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영화에서 쓰고 있는 총기류들은 거의 대부분 실제 총을 쓰고 있는데요. 그럼 왜 소품총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위험하게 실제 총을 사용을 하는 걸까? 일단 총을 쏘는 장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죠? 바로 불꽃이 팡 튀기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다른 소재로 만들면 이거 불꽃 몇 번 튀면 소품 망가지거나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소품이 망가지지 않게 불꽃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튼튼한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럴 거면 금속으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총은 이미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탄 중에는 총알이 없는 공포탄이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당연하게도 이쪽이 훨씬 더 저렴한 거죠. 그래서 실제 총에 이 소품용 공포탄을 넣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총이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긴 총도 있고 짧은 총도 있고 저격총도 있고 권총도 있고 온갖 종류의 총기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소품으로 만든 거는 M16 같은 거밖에 없어. 근데 배경이 19세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M16을 소품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영화가 다루고 있는 배경 시대에도 맞게 거기에 맞는 총도 써야 되고, 또 직업에 따라서 또 다른 총을 쓰니까 그런 것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수백 수천 가지 종류의 총을 그때그때 소품용으로 제작을 하는 건 정말 엄청난 낭비죠. 그냥 실제 총을 빌려다가 거기에 블랭크 탄을 넣어서 촬영하면 되니까요. 참고로 캐리비안 해적에서 조니 데비 들고 다녔던 이 권총도 1760년에 제작한 실제 권총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현장에서 실제 총기를 쓰고 있지만 이 무기를 실전에서 쓸 수는 없는데요. 왜냐면 총구에 조그마한 쇳덩이를 붙여서 실제 총알을 사용하면 망가지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알이 없는 공포탄만 쓰게끔 만들어져 있는 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 쇳덩이가 그 총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 총의 근본은 실제 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종류에 따라서 이 쇳덩이가 없는 총들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실탄으로 실제로 쏘는 장면을 간혹 촬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이 총기류를 이용해 촬영을 할 때도요, 이 총포 임대업소 직원과 영화 제작자 속 관계자가 동시에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엔 미국의 대여업체에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총을 임대를 해서 썼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제작비가 너무 초과된다, 이거 너무 낭비다, 이렇게 반발을 해서 2014년 이후부터는 예술소품용 무기류 임대 사업이 국내에서도 가능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딴소리를 하자면요, 밀리터리 매니아들 중에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총기 오류 지적을 가끔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요, 감독이나 담당자가 이 총기류를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는 총을 임대해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적으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소품이라고 해서 아무 총이나 다 수입이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그럼 왜 현장에서 실탄인 걸 모르고 발사를 했느냐? 일단 알렉 볼드윈이 촬영하던 영화 러스트의 총기 담당자는 과거에도 총기 소품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촬영장에서도 실탄을 쏜 적이 있거나 총기 소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민폐짓을 한 전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가령 영화 촬영 도중에 총기 담당자가 촬영 중간 쉬는 시간에 근처에다가 캔 몇 개 세워놓고 심심한데 총이나 좀 쏴볼까요?
뭐 혹은 뭐 다른 스텝이나 뭐 감독이나 배우나 뭐 그냥 데려다가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이렇게 뭐 실제 총 이렇게 몇 번 쏘면서 뭐 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몇 번 쏘다가 자, 슛 들어갑니다. 촬영 준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허둥지둥 제대로 이 총알을 교체하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촬영에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쏴버린 거라면 충분히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특히 미국이라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런 총기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소룡의 아들인 브랜든 리가 현장에서 총기에 맞는 장면을 촬영하다가 사망했죠. 그러나 알렉 볼딘과 다른 경우라면 브랜든 리는 실탄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브랜든 리는 공포탄에 맞았어요. 소품용탄을 맞았는데 왜 죽었냐면 관자놀이에 총을 대고 쏘는 장면이었기 때문인데 이 총과 배우의 위치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이죠. 이게 아무리 블랭크탄이라고 하더라도 파편이 튈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안에서는 화약이 폭발하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총 쏘는 장면을 촬영을 하다가 그 충격에 의해 두개골이 골절되고 병원에 있다 며칠 후에 사망했죠. 그 얘기는 소품용 탄 아닌 블랭크탄, 공포탄도 현장에서는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총기류 액션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과연 사고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영화 일랑을 촬영하는 도중에 이 블랭크탄의 파편이 근처에 있던 스텝의 몸에 박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생명의 지장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 파편이 뭐 눈이나 혹은 다른 연약한 부위에 박히거나 또는 가까운 거리에서 브랜든 리의 경우처럼 실제적인 충격을 받는 경우엔 이건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그래서 총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스텝이 촬영 감독이죠. 그래서 촬영 감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유리를 앞에 대고 촬영을 하기도 하고요. 존윅처럼 막 근거리에서 서로 총을 쏘면서 죽이는 장면을 찍을 때는 가짜 총으로 총을 쏘는 신용만 하고 나중에 CG로 입히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그때 쓰는 총이 바로 소품용 총입니다. 참고로 소품용 총에는 총알이 들어가지 않아요. 껍데기만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품 총 같은 경우에는 총소리가 대신 나기도 하고 어떤 소품은 가짜 탄피를 뱉어내는 기능도 있어서 꽤 그럴싸하죠. 이런 안전한 소품용 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총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촬영 때는 쏘는 신용만 하고 나중에 CG로 덧입혀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CG의 단점은 아무래도 어색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실감을 내기 위해서 실제 총을 바로 소품으로 쓰는 거죠. 이 블랭크탄 을 넣어서.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무조건 실제 총이 위험하니까 영화 촬영 때 실제 총을 금지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게 2중 3중으로 관리만 잘 한다면, 그리고 스태프들도 각별히 주의해서 촬영을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던 영화들보다 문제가 없었던 영화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간혹 가다가 어쩌다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 대부분은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화 촬영 현장이라는 건요, 언제든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현장입니다. 이 세트장도요, 무슨 철근 콘크리트로 안전하게 짓는 그런 건물들이 아니에요. 그냥 합반대기 이렇게 대충 세워놓고 거기다가 도배하고 페인트 칠하고 대충 그냥 쓰러지지 않게만 이렇게 딱 설치를 해놓는 거지, 거기에 조금만 무게가 가해져도 쓰러질 수 있고요. 마감을 막 안전하고 튼튼하게 하지 않다 보니 튀어나온 못에 찔리기도 하고, 여러 스텝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거나 조명 장비가 쓰러지거나 떨어질 때도 있고요. 거기서는 정말 많은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전기 관련 사고도 많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특수 효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특수 장비를 써서 막 시끄러운 촬영이라도 했다가 저 멀리서 비키세요 라고 해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영화 촬영 현장이라는 건요, 총기가 없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스태프와 배우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화 촬영 현장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사망한 촬영 감독은요, 이제 막 상업영화계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여성 촬영 감독이었는데요, 영화인으로서의 꿈을 펼쳐나가야 될 시기에 하필 이런 사고가 생겨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조사가 잘 끝나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국내든 해외든 어디서든 안전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국내에서도 이 예술 소품용 총포 임대 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허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모두가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